전라남도가 긴급 민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전남 지역 정치인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의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와 광양만이 전남 동부권의 최대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정책 브리핑 코너를 통해 신안에 추진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정부 지원에 빠진 업체와 지역민에게 긴급 민생 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 시설에 100만 원을, 고등학생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식 위약금 부담을 겪은 신혼부부에게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종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영업이 중단됐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업체에 긴급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남 지역 게임장과 오락실, 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 100만 원이 전달됩니다. 또 버스 감축 운행 등 고용과 생계의 위협을 받은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 761명에게 40만 원의 긴급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임신부 8,500명에게 건강관리비 20만 원, 하객 제한과 위약금 부담을 겪은 신혼부부 380가정에 50만 원이 전달됩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추석 전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방역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빠진 고등학생 5만 2천여 명에게 한 명당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조속히 협의해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최대한 빨리 개인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정부에 이어 전라남도가 116억 원 규모의 자금을 22개 지자체와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엘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전남 동부권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눈에 띕니다. 관련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 관광객, 보건소, 산림조합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에서는 부산 확진자 다녀간 순천 장례식장 접촉자 179명 음성, 안전한 관광 청정 여수,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배치, 올해는 고향 방문 자제, 추석 대비 코로나19 방역 총력 등 주요 언론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약 3주 동안 확진자가 80여 명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세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다행히 감염 사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부산 확진자가 순천의 한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 속에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벌초대행 요금 할인, 온라인 성묘 등 달라진 풍경과 시책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전남 지역에 특화된 단어, 광양만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수산단, 산업단지, 에코스틸, 일자리 등이 관련 키워드로 눈에 띕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관련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들도 전남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추진, 신산업 육성, 광양시 철강 국제박람회 개최 추진, 여수 광양 율촌 산단 대개조, 제도약 발판 마련 등 관련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5일 여수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 율촌 산단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화학 철강 산업 제도약을 위해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광양만권 산단이 공업 용수, 폐수 처리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설이 낡아 대규모 투자가 어려웠던 만큼 산단 대개조가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 도시인 광양시는 국제 철강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가칭 광양만 국제 에코스틸 박람회 유치가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박람회 개최 후에는 박물관처럼 역사의 장으로 조성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르면 10월 말 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추진 여부와 방향성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큰 피해를 가져온 집중호우, 섬진강댐 등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전남 동부권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 신안에서 추진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고정민 기자가 직접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이 전남 신안에선 이 그린 뉴딜 분야에 속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최영훈 신안군 지역경제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규모와 현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의 8.2기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핵심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2기가는 단일 구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우리 군 임자도에서 우이도까지 신안 북쪽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70여 개 해상에 고정식 해상풍력기 100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 48.7기가의 16.8%에 해당됩니다. 예, 사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어민들의 좀 반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어민들의 협의도 이끌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 신안군 수협 새어민회 간 해상풍력 8.2기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이에 당사자인 어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경우 발전 사업자가 어민 수용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참 큰 규모인데 그렇다면 이 신안의 해상풍력이 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기대 효과로는 48조 원 민간 투자를 그릴 때는 해상풍력은 8.2기가 계획도로 추진될 경우
지원부두 및 배우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 서남권 내 450개 기업 유치 및 육성,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로 전남 서남권 전체 새산업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2기가 해상 풍력 발전이 가동되면 주민 참여에 따른 연간 3천억 원 주민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부유식 해상 풍력의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해상 풍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해상 풍력 관련 협업센터를 만들어 연구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해 전남 지역 정치인들도 큰 틀에서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 등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을 만나 예산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단순하게 행정을 통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통합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계호 의원은 광주와 인접한 담양과 장성 등은 오히려 통합을 찬성하는 쪽이 많다며 전라남도가 도의회 등 정치권과 협의해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 역시 지역을 위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태일 3법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노동성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발의안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차량 안에서 주문하고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활전복과 참조기, 참돔, 해조류 세트 등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의 지자체 연계 마케팅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지역 수산물의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해 지속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역 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어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5.18 역사해설사 양성에 나섭니다. 역사해설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인원은 30명으로 전남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역사 문화해설 교육 수료자, 외국어 해설 가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더 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5월 목포와 나주, 해남 등 8개 시군 25곳을 전라남도 5.18 사적지로 지정했으며 6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암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신규 가입자 4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디딤돌 통장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뒤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